자리에는요, 옵톰 메디칼 그룹의 전다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과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그러게요. 네, 앞으로는 이제 매달 오시죠? 이제 돌아가면서 오니까 돌아가면서 오셔요? 자주 오도록 할게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옵톰 메디칼 그룹에서 오늘 전다른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요즘에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코비드-19, 네.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많이들 들어서 네. 그게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주사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감기처럼 왔다 간다. 예.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큰 거는 주사를 맞지 않고 네.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격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마스크 쓰고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네. 비즈니스 다 문 닫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또 요즘에는 그것이 좀 풀리고 좋아지니까 제재가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다시 그렇죠. 옛날같이 그 가운데 지금은 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확 번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 네. 바이러스란 거는요.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네. 보통 때는 가만히 있지만 사람 몸에 핵에 들어가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자기 아, 모습을 그래요?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알파 나왔다, 베타가 나왔다, 델타가 네. 나왔다,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네. 이건 다 이제 우리 그 알파벳을 따서 네. 변하는 것마다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확 뛰어서 오미크론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델타에서. 이제 헬라의 알파벳은 A, B, C, D가 네. E가 아니고 네. 오로 넘어가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이유였군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네. 돌연변이 자기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 핵에 들어가서 핵 안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서 세포의 그 숙지 세포, 호스트셀의 세포의 껍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네. 자기 걸 이제 모양을 문패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세포는 자기 세포는 인지하고 자기 세포가 아닌 거는 공격을 하게끔 면역 세포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 세포인데 숙주 세포는 자기 세포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문패가 바뀌어져요. 모양이 아, 다르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 세포가 이거를 인지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숙주 세포, 그건 자기 세포죠. 우리 몸의 세포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폐 질환, 네. 폐렴 그렇죠. 이런 폐렴. 걸로 이제 숨을 못 쉬고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니까 폐 세포에 기생하고 있다가 보면 몸의 면역 세포가 이건 내 세포가 아니구나 하고 폐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아, 그 와중에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예.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아군이 총에 맞아 죽는 것 같이 아,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의 폐 세포를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군요. 이것이 큰 문제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부스터 샷을 꼭 맞으세요. 예방접종 꼭 하세요. 네. 이것이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신을 꼭 맞아야 돼. 사실 백신 맞으면 임신하는데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장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기도 하고 네. 이제 백신이 빨리 나왔죠. 근데 빨리 나온 거가 연구할 거 안 하고 해서 빨리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이 네. mRNA라고 옛날 백신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리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왔는데
그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뭐 심장에 붓는 거라든지 관절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폐혈증도 생겼었고 네. 그것 때문에 염려는 하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많은 건 아니고 네.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 이런 식으로 네. 레이트가 높진 않아요. 근데 다른 일반 백신도 그런 부작용이 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요 임산부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임신한 분들은 염려를 하죠. 그렇죠. 혹이라도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 네. 당연한 염려신데 요새 연구 결과 나오는 걸 보면은 임산부가 백신 맞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안 맞고 나서 코로나 걸릴 때 큰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산모들도 꼭 맞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우리 이 부모님 요새 이제 5살부터 11살까지도 백신을 맞으라고 맞을 수 그러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백신 맞은 염려되는 것도 부모의 마음에는 혹시나 백신 맞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 네. 그래서 이제 드물게 기암브레라든지 이런 걸 뭐 맞고서 예방 주사 맞고 문제가 마비가 왔다든지 네. 또 옛날에 항상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홍역 주사 맞고 나서 아티즘 같은 게 생겼는가 등등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연구가 좀 많이 잘 돼 있고 네.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번 백신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갔다든지 네. 뭐 머큐리 같은 프리저베티브 방부제가 들어갔다든지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옛날 예방 그 방부제도 들어가요. 이제 옛날 예방 주사에는 네. 방부제가 수은으로 나온 머큐리에서 있는 그 예방 주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혹시 수은 중독 같은 게 있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요새 나온 그런 방부제가 없어요. 없고 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에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해요. 네. 근데 한국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한국에서는 왜 백신 맞고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막 마비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저도 한국 그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을 보면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뭐 특별히 면역이 너무 예민했든지 네. 과잉 반응이 일으켰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몸이 자기 세포 공격하는 그 와중에 그래서 요번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면역의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자기 세포 아군을 공격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혹시나 여기에 더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스팟라이트 주는 건지 몰라도 네. 한국 뉴스에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많이 거가 얘기 별로 없어요. 네. 미국 뉴스에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스터샷 우리가 이제 요즘 부스터샷 맞으라고 예. 그러잖아요. 부스터샷이 풀도스는 아니죠. 부스 하프 도스를 해프도스죠. 반 네. 정도로. 예. 그걸 꼭 맞아야 모더나가. 하나요? 예, 이런 그래서 말씀 많이 요즘에 하세요. 처음에 맞고서 고생한 분들이 있어갖고 네. 이거 맞고 더 오래 더 고생했다 해서 네. 안 맞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닥터 파우치라든지 이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네. 이분이 권위자시거든요. 네, 이분 네. 얘기 듣고 하면은 붓을 맞은 분하고 안 맞은 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요즘에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사람들이 죽긴 하지만 예. 그 죽는 사람이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부스샷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라든지 네. 사망률이 90% 이상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스샷을 꼭 맞으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이 확진자는 점점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근데 입원율, 사망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75%가 예방 접종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돌연변이기 때문에 면역이 전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번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사람들 다시 다 모이고 만나고 특히 그쵸. 지난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등등해서 네.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잘 번지는 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렇게 사망률이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뭐 ICU에 중환자실에 베드가 없어서 네. 뭐 사람들 못 못 가고. 가고 네, 처리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건 다행이에요. 다시 그렇죠? 한번 계속 불쏘 꼭 맞으시라고. 뭐 아직 혹시 이 코비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백신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백신만 맞으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꼭 맞으시라는 네. 그렇죠? 네. 그럼 부스터샷 맞으면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율이 90% 이상 올라가고요. 네. 사망률도
걸려도 네. 아프지 않은 거가 90% 가까이 네. 덜 아프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나는 약에 알러지가 있어서 주사를 못 맞습니다. 하시는 그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드물게 이제 뭐든지 네. 이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있어요. 알러지는 이제 우리 단백질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알러지 반응인가 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백신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는데 네. 일반 알러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음식 알러지, 뭐 꽃가루 알러지, 먼지 알러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네. 이제 면역이 너무 예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혹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접촉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 명 중 1명 정도 그렇게 되지 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알러지는 보통 5명 중에 1명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예. 그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약이나 주사나 이런 데 특별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의를 하시되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알러지 약이라든지 그런 다른 알러지가 다르고요. 네. 알러지는 뭐 알러지 한 가지 있다고 다른데 알러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알러지 한 가지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기 때문에 좀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코비드 때문에 생길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아, 그럼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들거든요. 오늘의 메시지는 주사를 꼭 맞으세요.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요즘 오미크론 그러면 오미크론이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미크론을 옮아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내가 다 낫기까지는 5일 안에 다 끝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보도를 봤어요. 근데 요즘 확진자하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많아지잖아요. 네. 5명 중에 1명이 네. 네, 확진자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첫째는 요새 하여튼 주위를 돌아보면요. 집집마다 한두 명씩 앓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아는 분들 했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감기를 매년 우리가 겨울철 되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공기가 차가워지면 바이러스가 왕성해지거든요. 액티브가 네. 되고 면역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많이 걸려요. 네, 그렇죠. 보통 분들은 감기 걸리면 한 5일에서 일주일은 지나가거든요. 아, 네. 한 3일 정도 열이 날 수 있고 몸에서 싸워서 넘어가요. 네. 그런데 오미크론이 확 번지긴 했어도 그만큼 예방 접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1년, 2년 사이에 이게 많이 번졌기 때문에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돌연변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아프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격리를 어떻게 따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예. 코비드에 걸렸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첫째는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 네. 접촉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은 쿼런틴이죠. 사람을 피하고 네.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이런 거를 5일간 하라 그래요. 네. 5일간 해서 5일 동안요. 예, 검사해서 이제 확진자 있으면 일단 검사를 요새는 집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엔티젠 키트, 홈 키트랑 검사해 보고 그다음에 5일 근데 검사를 접촉하자마자 바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 반응이 일으키기 생기까지는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한 3일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5일 때 검사를 하라 그러죠. 네. 5일 때 검사해서 만약에 양성은 나오면 그럼 이제는 본인도 걸린 거고 아, 예. 걸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격리를 이제 일단 5일 동안 검사한 날부터 5일간 격리를 해야 돼요. 네. 격리를 하는 거는 이때 집안에 격리할 때는 방도 혼자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따로 쓰고. 접촉하지 않고 사람도 하고 힘들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5일 때 지났을 때 다시 검사해 보고요. 네. 다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마스크 쓰되 일은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상 없으면. 네, 지금 네. 이제 두 번째 검사에서 네거티브 나오면은 네. 두 번째 검사에서 또 포지티브 계속 나오면은 네. 그럼 5일간 더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0일까지 격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고 이상이 네. 없으면 이제 다시 격리 안 해도 되는데 네. 어쨌든 그 5일간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방 혼자 쓰고 바th룸 혼자 쓰고 네. 식기 같은 거 이런 거 쉐어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회용 용품이 요즘 많이 팔린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네.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걸로 그-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또 이렇게 손 지금 제가 지금 핸드사니타이저를 지금 예.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많이 하시면 깨끗하게. 되겠죠. 예, 네, 하시면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스프레이를 예. 이런 그 스프레이를 예. 방에다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아들이 그걸 그렇게 뿌리고 조심했다 얘기를 필요하죠. 하셨어요. 예, 필요한데 또 이제 반면에 이런 화학물질을 너무 쓰면 또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 일시적으로 그래요. 하더라도 네.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격리하는 거 손 잘 닦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네. 이제 이상이 없는 경우 네. 이상이 없는 경우는 5일째 검사하고 네거티브면은 마스크 쓰고 정상 생활을 해도 되고요. 네. 그런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사람 부스를 맞은 분들은 그러면 격리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부스터샷 네, 맞으면 격리 맞은 안 해도 분들은 돼요? 예, 이상이 확진자가 접촉했더라 하더라도 네. 그 검사에서 네거티브 나오면 격리 안 해도 됩니다. 아. 그 대신에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고 그래야죠. 아, 그건 네,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군요. 요즘 그 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뭐 레피드 테스트라든지 또 우리 PCR 테스트는 많이 알잖아요. 네. 유전자 증폭 검사? 네. 또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나요? 그두 가지가 지금 메인인데 네. 그 차이점이 네. rapid antigen test라는 거는 rapid 빨리 네. antigen 항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습니다. 네. 항원이라는 건 균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반응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게 항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항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뭐냐면은 요거는 그쵸? 이제 몸에 네.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몸에 면역 반응이 생겼다는 거는 항원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false negative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정확도가 수 있다. 높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그거가. 그래서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집집마다 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죠. 레피드 그래서 테스트. 이게 rapid antigen test라고 네. 이제 항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빨리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도 한 85%는 정확도가 그럼요. 있다 그것도 뭐 얘기하던데요. 정확도가 높고 네. 뭐 조금 false negative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요. 네. PCR이라는 건 뭐냐면은 균이 있으면은 그냥 균이 조금 있으면 잘 발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이걸 증폭을 해요. 아. 유전자를 통해서 이거를 카피를 많이 만들어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유전자 이 균이 있어도 확 이제 증폭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빨리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하다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확실하죠. 균이 있으면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이제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2주일 사이에 검사를 한 4번을 하셨대요. 예. 근데 한 번은 파지티브, 한 번은 네거티브, 또 네, 파지티브, 네. 네거티브 계속 네. 바꿔가면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그 검사할 때 rapid 네. antigen 검사할 때도 그 에이전트 넣는 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순서가 바뀌든지 네. 제대로 못하면 그게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게 한 가지고 네. 그 이제 또 회사 키트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PCR은 좀 정확하고 네. 그거는 근데 시간이 이제 결과를 봤는데 2, 3일 걸리죠. 예, 그렇군요. 2, 3일이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네, 그렇죠. 요즘은 뭐 그쵸? 구하기도 힘들죠. 지금. 네, 또 일주일 열흘 뭐 그 이상 돼도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도 치료제가 없어서 네. 초기에 뭐 하이드로엑시클로로퀸이라고 네네. 말라리아 약 때문에 확 뭐 열풍이 있었고 네, 그렇죠.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아니라고 네. 증명이 됐거든요. 네, 닥터 그렇죠. 파우치라는 분이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 그걸 확 파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전 대통령이 예, 그거 트럼프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갖고. 네. 근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첫째 심하게 아픈 분들 네. 입원 환자들한테는 거기서 렘데시비어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렘데시비르. 정맥 주사를 통해서 넣어서 네. 그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중증 환자죠. 네,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는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분 가운데 뭐 기저 질환이 있든지 네. 아주
뭐 숨도 가쁘지 않고 그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걸렸다, 확진이 됐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약이 있어요. 하나는 팩슬로비드라는 약이 있고, 팍슬로비드. 팩슬로비드 이것도 다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들이 항바이러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몰데 뉴피비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도 이제 한 5일간 먹는 거예요. 이 네. 두 가지 약이 몰뉴피라비어하고 네. 팩슬로비드라는 약이 있어요. 몰누피라비브. 네. 네. 요거는 이제 약국에 처방 받으면은 네.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사실 수 있고 5일 동안 드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5일 동안이요. 예. 네. 그 옛날에 왜 독감 맞으면 우리가 네. 먹는 약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테미플루 같이 네, 그래서 네. 5일 똑같이 하루 2번씩 먹으면 되고요. 아. 그런데 네.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몸에 면역들이 생기고 번지고 했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균이 들어와도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네. 특히 그렇다 건강한 그래요.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콧물 나고 하면 뭐 콧물을 좀 줄이는 약이든지 기침약 좀 쓰든지 네. 잘 그냥 먹고 감기약처럼 쉬고. 그런 그렇죠. 거요? 예. 그렇죠. 감기 우리가 보통 앓고 지나가듯이 네. 지나가면 대부분 분들은 잘 넘어가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왜 한 번 이제 걸렸던 분들은 또 검사해도 파스리브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왜 그럴 수가 있냐면요. 한번 걸리면은 그 균이 혹이라도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우리 네. 몸에 네. 문제는 이제 균이 들어오면은 균하고 면역체하고 싸우는 와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있고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균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PCR 하게 되면은 네. 균은 조금 있지만 그걸 증폭 확 해버리니까 증폭시키니까. 네. 증상도 없고 거의 났는데 근데 검사하면 그게 또 파지티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때로 그걸 우리가 false positive라고 그래.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시 치료제로 돌아가서 지금 그 치료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치료제를 먹으면 이게 진짜 코로나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거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한 네. 바이러스제예요. 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염병의 문제는 균이 면역 체계보다도 세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일단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거 자꾸 분열하는 걸 막아주니까 네. 그게 항바이러스제거든요. 예. 바이러스 막 그걸 이제 DNA, RNA가 번식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균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네. 몸에서 그만큼 면역 반응이 덜하죠. 네. 우리가 감기나 이런 균에 바이러스 균에 걸렸을 때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프냐면은 싸우는 와중에 염증이 생겨요. 몸이 붓고 네. 그러면서 몸에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고 나오는 호르몬들이 붓게 하는 호르몬들 그런 것 때문에 네. 몸이 아픈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균이 숫자가 줄어들면 아픈 것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왜 산모들 그 예, 이 주사 맞는 거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5살부터 12살까지도 예. 주사를 맞게 예. 지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다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얘기를 예. 했는데도 실제로 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못 그렇죠. 맞히는 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게 참 저도 뭐 애를 키워 보니까 예. 뭐 약 하나 먹이는 것도 특히 의사로서는 꺼려지고 싫어지는 게 맞아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듣는 게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암병이라든지 좀 희귀한 병이 예방주사 맞고 생기는 거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하여튼 예방주사는 이건 굉장히 이제 컨트로버셜한 토픽일 수도 있고 걱정될 네.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현대 의학 가운데 여태까지 많은 이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만큼 생존력이 오고 그만큼 서바이브 했던 거는 네. 예방주사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봐요. 그렇죠. 홍역주사든지 뭐 네. 수두든지 백일에도 있고. 스몰박스라든지 백일에 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또 부모로서 그렇지만 맞는 걸 권하고요. 네. 요새 지금 파이저에서 5살부터 11살까지 맞는 거를 2도수 맞는데 네. 요건 양이 적어요. 아,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이니까. 예, 어린아이들 양이 좀 적게끔 돼 있어요. 네. 또 5살부터 11살까지는 부스샷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5살 이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도 안 걸린다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5살부터 11살, 뭐 12살부터 17살 성인들 다 이게 뭐냐면은
의학적인 연구가 얼만큼 돼 있는가. 네. 연구가 돼 있으니까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권하는 거지. 네. 뭐 갑자기 12살 되면 면역이 달라지고 그건 아니에요. 18살 병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권하지 못하지만 지금 인펀트까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이런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은 잘 안 걸릴까 코로나에.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로 가면서 더 많이 걸리고 아이들은 안 걸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가요? 참 아이들은? 좋은 이제 observation이신데 네. 왜 그럴 수가 있냐면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몸에서 면역 반응이 너무 예민하게 네. 너무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까 말한 우군한테 아군한테 총 맞아 죽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바이러스 기생을 하니까 예. 폐세포 들어와서 폐세포 기생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폐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 폐가 망가져 죽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은 면역이 어른 만큼 아직 무추하지가 않아요.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잉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비슷한 예로 간염,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B형 간염도요. 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릴 때 엄마한테서 옮아 오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균을 갖고 있어요. 간에. 그렇죠. 일생 동안 살다가 이제 30대, 40대 지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면역이 이제 왕성해지니까 네. 그때는 이 면역 세포가 이거 이거 잘못된 게 있구나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간 간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바이러스 균이 없었는가? 균이 그건 있었어요. 아니에요. 좀 예. 몸에 봤을 때 면역이 아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와서 보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형들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아주 어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같이 막 어울려 놀잖아요. 네, 네. 근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참 한국의 여러 가지 철학 가운데 이 중용이란 거, 네. moderation, 네. 뭐든지 이제 또 우리 자문의 말대로 우리가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네, 있고 중심을 잘 그것처럼 잡아야 돼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할 때가 있고 네. 가라앉혀야 할 때고 그래서 때를 잘 이게 moderate 하는 거가 네. 건강하다 실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몸에서 면역 반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어린 아이들이 좀 더 견디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감 주사와 부스터샷을 같이 맞아도 됩니까? 됩니다. 예. 됩니다. 이제 결론은. 뭐 따로따로 맞으면 또 한 2, 3일씩 따로따로 아플 수가 있겠죠. 한 네. 번에 맞으면 또 2, 3일 한꺼번에 좀 더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감 주사도 안 맞으시려 그래요. 네. 아프시니까. 그렇죠. 근데 독감 주사 맞고 독감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독감 주사니까 산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몸에서 과잉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 면역 반응 때문에 몸이 아픈 거지 독감 주사 맞고 독감 바이러스가 걸리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겠지만 같이 맞아주시는 걸 저희가 권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맞아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네. 맞으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조금 앓더라도 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몸에 아프고 가족들이 아픈 거 이런 뿐 아니라 네.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또 많이 주사도 있고 하니까 잘 맞으시고 네. 잘 관리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하셔야 몸도 건강하니까 네, 그렇죠. 너무 신경들 너무 작은 일에 네. 너무 우리 매달지 말고 네. 좀 넘기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 맞아요. 마음 편안하게 좀 잘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옵톰 메디칼 그룹의 전다른 박사님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꼭 주사 맞으세요. 네, 저는 진행의 승기선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